안녕하세요. 4월의 봄. 우리 예쁜 노영희 변호사가 차가 막혀서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정시에 8시 시작. 40분. 응? 예, 8시 40분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과방위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영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김현입니다. 최민희 의원님이 다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네. 시키는 대로 실무 충실하게 심부름하고 있어요, 잘하고 저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을 안녕하세요. 많이 최민희입니다. 저는 남양주시 갑 하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김현 의원님은 네, 안산시 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동좀 동네요?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동네가요. 1동, 2동, 성포동, 그다음에 월피동, 그다음에 부곡동, 안산동, 중앙동, 고잔동, 호수동 9개예요. 다시 우와. 할까요? 1동, 2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그다음에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 9개예요? 예. 그럼 그 9개 읍면동에서 읍면동, 동. 9개 동에서 네. 그 만약에 척사대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9개 동 다 가요? 다 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와. 경선 때였으니까 겹쳐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도시형이죠, 대부분은. 근데 안산동이 이제 도농복합. 네. 근데 그게 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쪼개져서 쪼개져서 하잖아. 하죠. 와. 9개 동입니다. 네. 저희는 화도수동 호평평내인데 읍면동이 다 있어요.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이어가지고 총 합치면 30몇 개 척사대회를 다 가서 그때 삼겹살 드셨잖아요. 삼겹살을 네. 무지무지하게 먹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동네 얘기하는 사이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예, 퇴원하셨어요? 그 아버님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거 함부로 물으면 안 돼요. 44년생, 45년생이신데 근데 사랑 싸움 하세요? 와. 제가 보기엔 사랑 싸움 아닌 것 같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아빠를 괴롭히는 걸로. 하여튼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예. 지금 오늘 전현희 의원님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님은 광주에서 최고위원 때문에 또 연설하시고 이러시죠. 그래서 오늘 못 오시고 최민희 의원님과 김현 또 우리 간사님 두 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냥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시간 안 오셨기 끌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동네 이름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역구 동네 이름. 그런 거 있잖아요. IM 그라운드 동네 이름 대기. 와 진짜 고잔동, 안산동. 1동, 2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9개 동. 저희는 화도수동 호평평내. 그래서 읍면동이 다 있다. 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읍면동 그러니까 또 안산은 조금 우리 저거 할 거 그랬어요. 네. 오기 전에 후원금 얘기 좀 할 거 그랬어요. 네, 늦었어요. 제가 할게요. 네. 국민은행이고요. 시작부터.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 43701-04-350-412.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안 들어오셨죠? 지금 딱 보니까. 이 시간에 시작을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안 오시니까. 이게 진짜 오늘 왜 그러죠? 요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지금 5박 6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2박 3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힘든 날인가? 다들 아니 쉬셔야 두 되는 분도 것 힘드시지만 이제 지켜보는 국민들도 사실은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모든 채널이 저는 다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그래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도 평소보다 좀 떨어져 휴가. 있더라고요. 휴가철이네요. 그러니까 휴가철도 들어왔어요. 휴가철도 맞아요. 있고 예. 예, 다들 짜증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후원 계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과방위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진숙 씨 사실 뭐 법카 가지고 얘기하지만 법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카를 쓰는 그 놀라운 이 멘탈? 심리 멘탈, 이 멘탈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내구조 얘기하면은 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두 분이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시더라고요. 스트로크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지금 후원할 건데요. 이거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지하시는 마음으로 좀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43720-04-050412 43720-04-050412이고요. 그리고 김현 간사님 후원 계좌입니다. 농협 301-0339-8551-81 또다시 농협 301-0339-8551-81입니다. 네, 지금 또 제가 이제 헛짚었더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네, 올림픽 때문입니다. 네. 아, 올림픽. 예. 올림픽 사실 저는 올림픽 한지도 몰랐어요. 우리 양궁 예 정말 지금 화이팅 넘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양궁 예산 깎은 거 아시죠? 깎았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깎았어요? 아니 제가 자세히 알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언론만 보고 말아서 네. 그래서 올라오는 글 많이 보면 양궁 예산을 깎았는데 네. 양궁 선수들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이랬나? 그건 뭐예요? 선수들이 일제히 일. 이렇게 했잖아요. 메달 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 1등 했다. 1등. 1등 했다 1이 아닐 것 같은데. 1등 했다 1입니다. 입니다.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화살을 화살. 쏜다는 걸로 봤는데 다들 그렇게 보지 않고. 근데 왜 깎았어요? 아니 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예산을? 깎이면서 예, 깎였던 찾아볼까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 응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잘한 건 올림픽의 결과고 예산은 그 전에 깎이는 거고. 아니 이런 그러니까 원래 걸로 그 알고 전부터 양궁하는 분들은 양궁 선수들은 다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그렇죠, 전혀 우리나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왜 잘하는 게 싫은가 봐. 진짜? 1등 하는 거는 싫은가 봐. 아, 일자라서 1등. 아 그러니까 2등 하라고. 2등 하라고. 이거는 여러분 2등 하라고 깎은 거 하는 아닐까라는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이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자, 어쨌든 최민희 TV 지금 동시 송출 나가고 있고요. 김현 TV 동시 송출 나가고 있습니다. 따따따.유튜브.com 골뱅이 최민희 TV CHOIMIN TV 그다음에 김현 TV는 따따따.유튜브.com 골뱅이 이것도 대문자 쓰시는군요. 김 KIM HYUN 0610 0610은 뭐예요? 6월 항쟁. 6월 60항쟁 그걸 또 기념하셨군요. 네, 노영희 TV도 있습니다. 따따따.유튜브.com 골뱅이 영희 프렌즈. 예. 뭐 새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양궁 예산이 깎일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직은 안 거였습니다. 깎였어요? 예, 아직 확정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1등 안 하십시오. 깎이고 1등하고 네. 더 많이 예산이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빈치 코드님께서 손가락 1, 금메달 0, 10연패. 그다음에 사물함님께서 일본이 2등하는 것이 싫어서 이러셨는데 그 일본 1등 시키려고 그랬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설마. 아유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근데 예. 나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요. 사도광산. 그럼요. 이번에 사도광산 사도광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한미일 동맹 얘기 갖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물론 물러서긴 했지만 예. 그다음에 이진숙 최애하는 이진숙 후보자가 끝까지 예. 그 애매한 그랬잖아요. 태도로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하여튼간 뭐 저는 이진숙 씨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왜요? 고발당했어요? 아니 곧 당할 것 같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도광산 우리 정부하고 일본 정부 발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 정부 강제 동원 이런 얘기가 없다 지금 그랬는데 우리 정부는 2015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이 하는 태도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 진짜 너무 이상해요. 정말 너무 일본에게만 모든 걸 다 내주고 모든 걸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일본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정말 중단한 지 좀 됐습니다. 예, 일본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레디비님 10연속 우승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나라 양궁은 정말 세계 최고고요. 네, 너무 멋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제가 아까 동메달 그 경쟁하는 거기까지 잠깐 보고 오늘 왔는데. 자, 이제 최악의 이진숙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떠셨어요? 그 대전까지 갔다 오시고 8월 2일날인가요? 또 불러서 이제 위증 확인하고 하기로 하셨죠? 예, 좀 예. 그 스토리를 좀 정리 좀 해서 좀 해주세요. 우리 관사님이 정리하셔야죠. 저는 제가 이제 이진숙 내정 후보자가 발표되고 나면서 이분 그 인사청문회 요청 보고서를 이제 보고 언론에 보도된 걸 이렇게 종합하면서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딱 이제 프레임을 갖다 놓고 봤는데 1986년도에 이제 MBC에 입사를 하고 네.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종군 기자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92년도에 하버드 리먼 재단으로 1년 연수를 떠나요. 네.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이라크로 또 공부하러 가요. 이라크로 공부를 하러 가요? 저 언어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무급 휴직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누구 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MBC 기자였으니까. MBC 그 기자 시절에. 언론인들 보내주는 그 리먼 재단은 이제 사실은 그게 10년 차 되는 기자들을 이제 기회를 주는 건 연수의 기회를 주는데 여기는 들어온 지 6년 차, 그러니까 종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MBC 입장에서는 MBC 입장에서는 그때가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YS 정부로 들어서는 그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여성 여기자를 좀 이렇게 뭐 키우고 싶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그 배경에는 이분이 또 파업 투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함께했던 최문순 네네 전 경기도지사 의원 예. 아니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어쨌든 종군 기자 가고 그 뒤에 이제 그 어학 연수를 떠나고 그리고 와서 돌아와서 국제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제부장 하고 나서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네. 2년 동안 또 무급으로 연수를 또 떠나요, 미국으로. 그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2006년도부터 9년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까지가 이분이 이제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혁혁한 모든 혜택을 다 다 받았네. 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김재철 소위 이명박 정부가 되는 네, 거잖아요. MBC 사장. 예. 그래서 김재철 사장 시절에 홍보부장을 그렇죠. 해요. 그리고 예. 대변인도 하고 그러면서 2010년도에 MBC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그 국정원에 의한 그 이제 공작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12년도에는 그때 이제 1월달에 파업을 합니다. 이 MBC에서 예. 보도국장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편파 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이 잘린 기자가 박성재, 박성호, 이용마 이 세 기자를 필두해서 이제 징계 해고 이런 거에 가장 앞장을 서요. 네네. 그러고 사찰 프로그램이랑 트로이컷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을 또 작동을 해서 그게 나중에 깔고, 대법원에 가서 걸리고. 이제 유죄 네.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5월 트로이컷이 4월이고 또 하나는 위키트리 그 유명한 네, 김행이 김행씨가, 부대표로 네, 있고 네. 대표가 있는 대표가 있는데 그분하고 김재철 사장하고 계약을 맺는 게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댓글단을 만들어서 파업하는 그 MBC 종사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과 올림픽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기획을 해요. 가담을 해요. 그걸 이제 실행하는 게 이제 이진숙. 근데 그게 이제 워낙에 위험 부담이 크니까 네. 포기를 하게 돼요. 그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러 가서 MBC 민영화를 또 시도하고. 기도를 하다가 한겨레 신문 최성진 기자가 핸드폰을 켜 있는 상태로 이제 그 내용을 다 고스란히 녹음을. 들어서 10월 8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기도를 막아요. 10월 19일이거든 예정일이.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NLL 뭐 국정원 댓글단 종합해서 그래서 그때 워싱턴 지사장으로 또 갑니다. MBC. 와. 예. 진짜. 그러니까 특파원 지사장 그리고 들어와서 또 MBC 사장의 응모를 해요. 그렇죠.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대전 MBC 가서 사장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그러고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고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오게 되는 건데 와. 30년 MBC에 있으면서 대략 한 8, 9년을 해외 생활을 하죠. 그리고 뭐 국제부장, 홍보부장, 기획홍보본부장, 정책협력부장, 그다음에 보도본부장까지 하면서 세월호 때 이제 전원구조 오보내고 그때는 물론 국내에 없었어요. 또 예, 바그다드를 예. 갑니다. 이분이 취재차 네. 들어와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이랬던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진 건 이제 이태원에 대한 기획설 그리고 강주에 대한 험한 말에 대해서 네, 좋아요 올걸. 누르고 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도 보여줬던 그런 오만 방자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선택적으로 답변하고 12.12 쿠데타냐 뭐 답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5.16 쿠데타냐 네.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기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했고 우리 또 위원장님하고 숱한 이제 설전을 펼치고 어록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뇌구조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거는 네, 은유적 표현이고요. 네. 사고 방식이 특이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내구조가 이상하다를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네, 가요. 저에게 네. 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이런 얘기를 내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청문회 하는 것을 탄핵병이라거나 민주당에 대하여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막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그거 아니고 그 때문에요? 이제 그거는 다 포함된 거고 네, 그 포함된 얘기가 나온 것 네. 내구조가 이상하다. 예, 이거는 그 MBC가 그 최승호 사장 체제에 들어가서 MBC 내부의 적폐청산에 들어갔어요. 네. 그 적폐 중에 하나가 네.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가 보기에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로 보고 네. 그 보도를 이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직인가? 처음에 해고인가를 시켰다가 법원의 판단 이후에 6개월 정직인가? 뭐 그렇게 해요. 몇 개월 정직. 그거를 놓고 그런 여러 가지 거를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걸 놓고 사내에서 5년이나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아니 사내에서 일어난 예. 뭐 징계 뭐 이런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뇌구조가 이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내에서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거기 정치권도 아니고 그렇죠. 징계한 거지.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편을 나누고 네. 그 편가르기에서 한쪽을 악마화시키는 태도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좌파 우파 나누고 좌파는 악이고 우파는 선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해 왔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데 갑자기 청문회에 와서는 좌파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고 모습이죠. 이상하고 네. 이상하죠. 네. 예. 그런데다 이제 그 베리 스트레인지 이렇게 해요. 그럼 다음부터는 뇌구조 뇌구조 내구조랑 근데 DNA 브레인 브레인 스트럭처 브레인 시스템 is very very strange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야 발음 근데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아니 그래서 생각보다를 빼셔야죠.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각 구조가 이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는 네. 그 예를 들면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다라는 말을 못하고 일본 그렇죠. 평화헌법에 대해서 그 서면 답변에서 그것도 답을 못하고 평화헌법 폐기를 네. 그다음에 한반도의 일본 자위대 진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나경원 같은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 뭐 요거였죠 그 취지가 그런 자유주의적 그러면서 일본은 동맹. 한국의 자유주의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냐 네. 그랬더니 그 동맹이란 뜻이 일반적으로 쓰는 법적 용어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상식적인 용어로 우리도 이해한다. 네. 이런 얘기가 오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국회의원의 말을 교정해줘요. 박충건 박충. 이 오염수라고 하니까 네네. 아주 진지하게 처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또 박충건 의원은 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해양수사본부가 이미 7월에 오염수라고 딱 썼거든요. 네네. 그리고 KBS도 오염수라고 보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태도로 봤을 때 저는 일본인 대변인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도 처리수라고 한다고 그렇게 답했죠. 제가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비슷한. 아니,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실행을 시킨 뭔가 저 선생님 격 왜냐하면 어떤 대목에가 약간 좀 그런 거냐면 이제 MBC 보도본부장 했을 때가 이제 2003년, 2013년, 14년, 네. 15년 이때거든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이 2015년부터 17년, 18년 1월까지 한 건데 네. 어쨌든 김재철 사장 그다음에 안강한 사장, 김장겸 사장 때 다 이제 호가호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이 있는 공간은 다 직무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계신 곳이 직무 공간. 맞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예. 세월호 때. 여기 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 한창 홍수 내리고 그 신림동 그 반대하고 비슷한 해가지고.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건 다 업무예요. 맥락을 같이 해요. 그렇죠. 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가르쳐준 아니 거? 발굴해낸 거죠. 아, 방송 그 기자들이 논리를? 방송 기자잖아요. 어쨌든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분이고 네. 또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라크 가서 공부도 하고 특파원도 하고 그다음 워싱턴 지사장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접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네. 충격 상세 아이템을 쓰고 그다음에 여론몰이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이게 이제 국정원 문건에 나오잖아요. 3단계에 따라서 네. 그걸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는. 코어예요, 코어. 그러네. 그런 게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네, 답하지 맞아요. 않겠다. 논의를 그 답변이 very strange. 그래서 이게 왜 논쟁적이냐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누구와 누가 논쟁적이냐라는 답은 사실 일본과 한국이 논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답을 못한다. 그럼 그거는 그럼 대한민국 자기가 국민으로서 일본인인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위안부 만행은 반인륜적 성노예 착취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 MBC 정상화 문건이잖아요. 네. 그게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예. 문재인 정부 때만 그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갔다가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제때 박문진 이사장을 자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장이 이제 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했는데 그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해야지만 해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차 저지를 법원에 의해서.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MBC 체제로 가가지고 그 여러 사건들을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잖아요. 중요한 사건 사고가 그러니까 정말 없애고 싶고 본인들이 2010년도, 2012년도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네.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그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때 그 이상한 논법으로. 네. 근데 그쪽 진영에서 엄청 잘했다고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칭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베리 스트레인지.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법카 사용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옹호를 크게 못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4,000원으로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니 16,500원이에요. 그거 있어요. 4,000원. 근데 파리바게트가 4시 새벽 4시에 열어요. 그때가 24시간 하는 게 데가 그때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그 지금은 시기에는. 없어졌고. 그래서 4,000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4,000원을 법카로 쓴 거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했다 그래도 되게 우리가 법카 쓸 때 10,000원 이하는 법카 쓰지 않아요. 쓰지 않도록 규정이 지침이 있어요. 있죠. 그래요? 네, 구체적인. 그리고 집 근처에서 쓰지 마라.
그렇지. 왜 그게 쓰면 안 되냐면 네. 법카라는 건 용무용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진숙이. 그런데 그 용무라 함은 혼자 먹는 건 용무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준숙과 내 밖에 있는 이준숙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논리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골프를 치러 업무를 가기 준비하는 거야? 업무를 준비하니까 업무용이다. 나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분의 그 시간적 순서를 보면은 호텔 지금 뭐지 뭐 노래방 갔다가 단란주점 노래주점. 갔다가 뭐 호텔 갔다가 이렇게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4시까지 다 같이 노시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혼자 남아가지고 좀 집에 가기 전에 정리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건가? 그것이든 저것이든. 휴일이니까 예. 휴일이니까 새벽 4시니까 용무를 보러 가는. 그런데 그 용무가 그렇군요. 네. 뭐 예를 들면 친구랑 골프를 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 친구가 용무의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아예 그건 내 돈으로 먹지. 그래서 내 카드를 쓰는데 그 용무를 준비해야 되니까 버카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서는 좀 그냥 very strange and funny. 앤퍼니 예, funny. 굿샷? 사모님 굿샷. 오 박수 뭐. 아 정말 너무 낯설었어요. 정말. 그래서 심지어 제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근데 대치 삼성점에서 먹었던데. 아니 그러니까 대치 집 앞에. 삼성점이 집 앞이니까 거기서 very strange하게 새벽 4시에. 예, 그 새벽 4시에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마시고 4,000원으로 그 커피를 먹고 출발한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생각하세요? 서강대학원을 2개를 다닌 거. 2015년도부터 입학을 해서 2017년도 하는데 2017년도에 그러니까 졸업 전에 또 하나를 더 들어가요. 어떻게 졸업 전에 또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공공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두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2015년 3월 달에 대전 MB 사장을 가잖아요. 네. 근데 1월 달에 사장 본부 사장, 서울 사장, MP 사장을 이제 응모를 하는데 3인 경선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안강한 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전 MBC를 가는데 2월 달에 대학원을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갈 때 적어도 몇 달 전에 계획을 잡고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학구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김현 좋아하는 누구랑 너무 닮았어요. 김현 의원님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뭘 몰라요? She is very smart. 그래서 Very, very 2015년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대학원 앞에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쓴 게 13,000원이 계산이 찍혔어요. 그래서 13,000원 혼자 먹나? 수행비서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격표를 봤어요. 2015년 3월 달에 그때 얼마예요? 6,000원이었어요. 아, 둘이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수행기사와 둘이 먹거나 업무네. 어머나. 업무네. 그러고 21시 50분에 그 근처에서 상당 금액의 한 30만 원 가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6,000원짜리 설렁탕이 지금은 12,000원 하거든요. 그 두 배 정도 하죠.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한 30만 원 긁었으면 한 60만 원 되는 금액이잖아요. 또 그렇게 한 몇 번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냐 그러면 서강대학원 다닌 게. 업무 아니죠. 근데 업무를 잘하기 위하여 학습한 네트워킹? 거네요. 네. 네트워킹. exercise. 대전에서 서울까지 심지어 올라와서 그거는 정말 그 당시에 그 기사분 있잖아요. 수행하신 분. 그분은 특수관계일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하고 수행했던 분이 그러니까 수행했던 분이 세 분이에요. 토탈 3년 동안. 그래서 처음 했던 분은 몇 개월 하다 그만뒀고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서울하고 대전을 오고 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년 정도 했고 마지막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을까? 베리 스마트하대잖아요 지금. 쉬이제 베리 스마트를. 아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He is a supergirl. 하버드대 니먼 제다대에서 공부했잖아요. 1년 연수. 네.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 또 공부하고. 예 하고
1년 하고 그러고 연수를 또 가요. 2년 연수를 가요. 미국에. 네. 그저 무급 휴가로.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 우리는 이름 공부를 안 하니까 존스 홉킨스 모르는 거 존스 아니야? 홉킨스 여기 2년 연수를 가요. 그리고 특파원을 3년을 해요. 그다음에 지사장을 1년을 해요. 그 이게 도대체 몇 년을 외국 생활을 하냐고요. 그러고 나서 또 서강대학교를 2015년도에서 17년에 또 걸쳐가지고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딸이 또 서강대학교를 들어가요. 그 시기에 2017년도에. 그럼 딸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설렁탕도 둘이 같이 먹었을 가능성도 그거는 있네. 17년이기 때문에 15년도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명예훼손 걸려요.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헷갈려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말을 단순하잖아요. 10,000원 이하는 안 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와인은 와인은 거기 한 1,500만 원이 넘어가요. 와인을 진짜 좋아하더라고. 본인이 유일하게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인 좋아하세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방식 네.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무슨 고기 먹는 고깃집에서 쓴 얘기 혹은 치킨 얘기가 나오면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시켰어? 저는 치킨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던데. 고기를 안 먹는다. 그 답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고깃집 가지 말아야지. 안 먹었다는 얘기지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안 먹고 남을 사줬다. 그거는 이제 뭐 업무다. 나 안 먹었다. 업무용으로 그 치킨을 그 직원들에게 사줬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것도 I didn't believe her word. 그런데 이번에 갔을 her 때 word. 토요일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 얘기하는데요. 네. 대학원 다닌 거 몰랐대요. 첫 번째 몰랐고 두 번째는 12월 2일 날 2017년 12월 2일부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11월 달도 결근하고 그래서 12월 그때 외국 간 거 같은. 아니 그거 다음 얘기죠. 그거 다음 얘기? 12월 2일부터 출근한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네. 차량을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했어요. 그래서 반납한 줄 알았대요. 1월 8일까지. 근데 12월 10일부터 1월 2일까지 반납하고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또 썼어. 근데 그때 그러면 뭐냐? 해외. 그게 해외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뭐 연차를 다 몰아서. 모아서 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기록은 없어요. 근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언론대학원 뭐 이런 데 다닌 게 그 특수대학원인가요? 그러면은 2년 저녁 수업 들었나? 점수로 졸업하는 대학원을 다녔어요. 누구처럼 뭐 저 6개월짜리 아니에요. 6개월짜리 아니고. 그것도 다녔어요. 그것도 두 다니고. 군데나 다녔어요. 근데 그 기록이 없는데 그 서강대학원 거기는 논문이 너무 좀 그렇게 그래서 그럼 왜 안 넣냐 그랬더니 많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강대학원을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대전 MB 사장이 유수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은 대전 MBC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로 서울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업무다. 그럼 그분이 근무했을 당시 대전 MBC가 뭐 좋아진 게 있어요? 뭐 영업 본인은 뭐 수지 1위 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직원들의 고혈을 짜낸 거다라는 제보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설왕설래는 그 얘기하고 가야 돼요. 네. 2억 흑자였습니다. 그때 2억. 그런데 그 2억 흑자가 왜 났냐? 그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고 이혜민 의원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형적인 직원 쥐어짜기형 흑자였다. 어떤 식으로 쥐어짜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뭔가 야근을 막 시키고 뭐 정당한 대가를 안 준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수당 안 주고 뭐 이런 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보가 급히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를 청문회 과정에서 막 하니까 확인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혜민 의원이 그때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읽었어요. 그게 전형적인 쥐어짜기형이었다. 직원 괴롭히기형.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었는데 뭐 그게 얼마다 이런 건 아니고 형식이. 네네.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 10명이 해야 되면 그 숫자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형식이었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쥐어짜기형. 그래서 이진숙 그 후보자가 현재 MBC가 지상파 1위거든요. 흑자 네, 네, 1위.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 그랬던가? 불황형 흑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일했던 분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혜민 의원한테. 야, 참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인데 네, 진짜 스트레인지하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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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인저스. 야, extremely 오늘 아는 단어 많이 나오네. 제 단어 실력은 있죠. 말은 잘 우리 못하죠. 버케블러리 33,000. 예, 저희 때는 그냥 단어를 그 사전 한 페이지를 외운 다음에 씹어 먹고 그랬죠. 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보류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뭐 재송부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이 내일인가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31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시고 저희도 네. 사실 한쪽으로는 열패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패감의 진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정행위에 책임을 묻는 거지 예방적 책임 묻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그렇기 또. 때문에 네. 오늘도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저런 사람은 그냥 임명하면 즉시 탄핵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행정적 불법 행위가 있고 그리고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답답해하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애청자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법화를 뭐 잘못 썼든 잘했든 어쨌든 임명하고 네, 그거- 난 다음에 탄핵을 그렇죠. 하려면 탄핵은 현직에 있을 때 임명된 예. 다음에 뭔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반이-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이 그래서 점은. 그 탄핵할 때까지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2인 체제에 방통위 지금 김태규 씨인가 뭐 그분하고 아직 그것도 같이 반영이 안 났죠. 예, 그분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 임명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명의 2인 체제에서도 이제 뭔가 뭐 박문진 이사진 선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안 맞으니까 탄핵을 하는 그 사유로 들을 텐데 또 의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임명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대통령과 이제 이진숙 씨 측이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원하시는 바대로 그분들은 또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되면 또 이제 직무가 또 정지될 텐데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요. 그거는 최장 6개월 이내에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냈을 경우 이진숙이 사퇴할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떨지는 또 모릅니다. 김홍일 씨처럼 또 스스로 사퇴해버리면 네, 사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이 경우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먼저 그들의 행위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이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막는 방법은 박문진 이사 선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집행 정지 같은 거 시키는 거. 예, 그 집행 그런 게 정지를 할 있죠. 수 있는 건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적격성. 예, 소송 적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격성은 이번에 30명 정도가 박문진 이사에 응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심사 과정이 관례도 따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네. 갑자기 뭐 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접을 한다거나 뭐 이런 뭐가 없잖아요. 심사도 제대로 안 했고 위원회가 심사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뭐 예를 들면 이진숙 씨가 내일 임명됐어요. 2명이 내일 임명돼가지고 내일 오후 해버리면 심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졸속 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떨어진 베리 분들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서 떨어진 떨어진 사람이 분 is very angry and 그가 봐보세요. 소송 그 가능합니다.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53명 네. KBS 이사를 응모한 사람이 53명이고 네. 박문진 이사는 32명인데 한 명이 이제 철회해서 31명이에요. 네. 그러면 서류를 그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그 범죄 경력 조회서 네. 그리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가 응모하게 된 배경
뭘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다 첨부된 서류들을 53개를 봐야 되고 31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적격 심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당적 보유와 관련된 네네네.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인 구조에서 진행된 1인 2인 이상인 위원장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직대가 혼자 있을 때 당적 여부를 조회를 해달라고 네. 각 당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불법 행위에 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적 보유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53명을 보는 최소한의 서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럼 임명되고 나서 이 서류를 한 건당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정하고 그러니까 국민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절대 시간을 갖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일 임명장을 받고 바로 의결한다는 얘기는 짜여진 각본에서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하는 거다 하고 보고 그다음에 그 졸속 처리인데 특히 당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래서 부분은 탄핵을 그런 식으로 그 탄핵의 이유가 이제 아니 그거예요? 저기 적격 적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네. 지금 그 집행정지 네. 예, 소송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 뭐냐면은 3년 안에 당적을 가지면은 KBS 이사나 박문진 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시작은 그렇게 박문진 이사를 졸속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그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위반의 2인 구조에서 한 거는 이진숙에게는 탄핵으로 책임을 네, 묻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가 선임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선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법적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게 내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명 이제 박문진은 9명 그다음에 KBS 이사는 11명을 뽑는 거거든요. 네. 그 53명 중에 11명을 뽑았으니까 나머지. 32명 이 소송 적격이다. 42명. 예. 아. 32명. 11명. 42명. 예. 52 52명 중에 그다음에 11이니까 42 31명 중에 9이니까 23명. 22 떨어진. 42 22 중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답을 달라. 너네 점수 줘라. 아까 한 명은 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31명 중에 9이니까 9명을 다 네, 뽑았다고 네, 치면 네. 22명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너네가 매긴 심사 점수를 줘라.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네.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억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가 신청을 했는데 뭐 이유도 제대로 몰라. 심사를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원고 적격이 없어서 그 집행정지 신청을 못 한다고 못하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응모하려고 신청서를 냈던 그 사람 사람은 중에 할 수 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모했는데 떨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명이든 몇 명이든 열받은 그러니까. 분들이 very angry. 그분들 중에 소송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제가 할 것 같다. 할것 왜냐하면 같다. 나 같으면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명단을 우리가 모른다. 명단은 아는데 그 사람들의 의향은 모르죠. 의향은 모른다. 예, 그렇지. 그런데 의향은 모르지. 열받아서 할 수 있겠죠. 뭐. 세상은 짜여진 각본대로 되진 않잖아요. 늘 어디선가 허점이 발견되고 진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각본을 짜도 내 거는 안 되는데 저들은 항상 각본 짜면 그대로 되더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MBC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문진 이사장을 권태선 이사장을 자르고 네. 그리고 그 안영준 사장을 해임시키고 네. 그래서 제3노조든 아니면은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기술자들을 사장으로 앉혀서 MBC를 그 사실은 소나기에 넣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KBS처럼. 네, 근데 법원에서 그거를 한번 또 거의 지금 11개월 동안 자신들이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냈던 게 5월 30일인데 네. 5월 30일 이후에 KBS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YTN 민영화했고 그 사이에 못한 게 MB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못한 거예요. MBC 문제를. 그래서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이제 간다. 희망을 주시네. 그럼요. 아니 아니,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해왔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팩트만
이상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이게 네, 과거를 보시면 아는데 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네. 그때는 2007년 12월 19일인가가 투표일이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방송 장악을 끝낸 게 2008년 9월에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1년도 안 돼서 끝낸 거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이 2022년 5월 9일 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2024년 7월이잖아요. 2년이 넘었고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가 MBC 장악을 마치지 못해서 네. 우리 지지율이 원래는 80%쯤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지율이 20%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진짜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진숙 씨가 법카를 썼는데 그 법카를 쓴 내역이 대전 MBC 법카 사용 내역과 안 맞아요. 아. 그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무조건 용무에 썼다고 말해요. 그렇죠.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을 해도 업무. 용무도 있고 업무 용무를 혼주해서 썼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업무용으로 썼다, 용무를 봤다 이거 반복해서 답을 했거든요. 무슨 내용, 그런데 무슨 업무인지는 대답 안 하고. 네, 안 하고 증명도 기억이 안 안 나요. 하고 네. 그렇게 기억이 했어요. 안 그런데 났어요. 중요한 거는 네. 규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대부분 제가 규칙에 맞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송구하게 사과드립니다. 생각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규칙 따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예전에 거. 생활기록부 그 얘기 하려고 중학교 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나온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예, 준법 정신이 결여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바로 그거죠. 사실은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가 됐을 때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5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야당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 때 준법 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차례 지도했으나 시정이 잘 안 된다는 취지 그리고 본인의 나태 때문에 네. 이게 어쩌고 준법 정신이 결여됐다 이 얘기를 중학교 때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렇게 안 선생님이- 써주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진숙 씨의 본질을 그렇게 그때 정확하게 꿰뚫고. 그분은 진짜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규칙이 있는데 어겼다. 그럼 되게 불안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거꾸로 여당이에요. 근데 방통위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당이 추천을 안 해요. 그럴 경우 방심위가 그랬잖아요. 방심위가 정현주 사장하고 민주당 추천목하고 대통령 추천목 시 문재인 정부 때 6명이 추천됐어요. 그래서 임기가 7월 22일 시작했는데 국힘이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8월 5일 날 국힘이 3명 추천해서 8월 5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의결이라는 네, 게 네. 필요한 일을 여야가 해야 된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기다리고. 원래 그래야죠. 그런데 준법 정신이 결여돼 있으니까 그냥 미완의 방통위에서도 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써줄 정도면은 보통 웬만큼 잘 못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써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사실은 네. 그때도 네. 이 두각을 뭔지. 나타냈나 보다. 이런 생각할 뭔지 수가 하여튼 있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익스트림리하다. 예, 제가 이제 선생님이 많아요. 주변에 언니들도 선생님이고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는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후배에게 그랬더니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쓰는 거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렇게 안 쓴다는 처음 걸 반복적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차례 지도했으나 그 사람의 교정이 안 인생이 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선생님들이 쓰죠. 함부로 그렇게 안 써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본인이 제출한 거예요. 이거는. 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 법카 이상하게 쓴 거 그것도 물론 밝혀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그게 바로 준법 정신이 결여됐고 네.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 이진숙 씨의 분류대로 하면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우파는 법인카드를 저렇게 써도 용납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예, 대답을 네라고는 안 하네.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안 쓰세요. 국민의힘 아이, 그럼요. 쪽 분들도 대부분이 기본으로 지키는 건 다 지키세요. 예, 이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력 교체기 시기잖아요. 특히 그쵸. 2015년, 16년은 탄핵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조기 대선이 일어났던 해 아닙니까? 2016년 10월부터 12, 1, 2, 3, 17년 3월 달에 대선이 시작됐고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때도 거침없이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11월 달엔 근무를 안 하고 청와대 앞에서 상당 시간을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업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지배하길래 로비를 하러 갔나? 문재인 정부랑 또 무슨 딜을 해요? 아니 그 문재인 정부 사람 그 청와대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청와대 근처에서 제가 아는 식당 잘 가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그 낮에는 우리가 커피 다 아는 마시고. 식당이에요. 그 법과 사용한데.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참요. 혹시 그 문재인 청와대의 근무자들이 이준숙 씨를 만났다면 제보해 주세요. 제보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마카세요. 오마카세가 뭔지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마카세는 그 셰프가 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바 아니, 같은데 이렇게 앞에서 먹는 거는 아니고 룸에 가도 그날 제일 좋은 거를 만들어서 주문하지 않고 그날에 제일 맛있는 거를 그냥 만들어서 주는 게 오마카세예요. 그래서 커피 오마카세도 있고 뭐 오마카세의 정확한 아이스크림의 뜻이 오마카세.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일본 요리라고 합니다. 회인데 초밥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부위 주고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하게 비싸죠.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먹은 사람들이 박문진 이사였다는 거잖아요. 이사들이라는 그 제보가 시인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네. 스스로 판단 선택하지 않고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 오마카세의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일임하다. 누구한테 일임하냐? 오마카세. 셰프한테. 그러니까 셰프한테 일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도, 장관의 카드에도 오마카세 네, 제주도 제주도. 등장했었죠. 그런 거라면 그리고 저는 63 뭐 빌딩 그 식당. 그래서 거기 오마카세 있어요? 아니 거기는 레스토랑 비싸죠. 엄청 비싸죠. 비싼 식당에서 거기가 먹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레스토랑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 진짜 그렇게 그분의 활약상을 밝혀내시고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대전까지 가셔서 빵도 24만 원어치 사보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셨는데 고발당하셨네요. 저만 당했으면 저 외롭잖아요. 김현 의원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저희 분 다- 동시에 2명 됐고 저는 이제 류일임 건으로 네, 류일임 또 건으로. 됐고 또 저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 무슨 직권남용이에요? 뭐예요? 탄핵 발의 고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종배 씨? 무슨 아니에요. 무슨 시의원은 이종배인데. 자유주의 뭐 이름을 잘 모르겠는 단체예요. 아니 이종배 씨가 고발한 것도 그거는 있죠. 저를 고발한 거고 네, 저하고 노조 그러니까 저는 혼자 고발당한 건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건 방심이 노조원 세 분하고 같이 고발당했고. 근데 저는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네. 데가 있어요? 그 시민단체라고 지금 부르는 데가 거기죠? 저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행위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대요. 그건 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직권을 남용한 건? 일단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이에요? 뭐예요? 직무대행 탄핵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권이란 그거는 행정적 권한과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최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갑질을 했다며 무슨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직권남용? 중앙지검에 제출했대요. 명예훼손은 무슨? 이것도 검찰에 또 불러가야 되네. 아이 뭘 그걸 뭐? 아니, 어쨌든 고발 당했으면 불려가야 되겠죠. 고발할 만해. 고발하면 다 부르면 저도 고발할 거 많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고발들을.
아이고 여러분 후원 계좌 불러드릴게요. 이분이 변호사 비용이 그럼 필요할 또 것 같아요. 변호사 사야 돼요? 사는 게 뭡니까? 변호사 수임해야 돼요?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 변호사 선임. 변호사 앞에서 뭐 변호사님. 사다니.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아니 근데 잠깐 뭐 명예훼손은 일단 아니겠죠.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서 한 거니까. 면책 특권 국회의원이니까 있지 않아요, 면책 저희? 특권이겠죠. 저는 면책 특권 없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면책 특권이 되겠지만 참네요. 자, 여러분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민희 후원 계좌 국민은행 437201-04-350412 그다음에 김현 의원의 계좌 농협 301-0339-8551-81 지금 보시는 화면에 상단 우측에 있습니다. 옆에 보면 새날 ARS 가입도 번호가 있습니다. 1877-0629 1877-0629 참네요. 많은 분들이 노변호사 있는데 왜 엄한 데서 변호사를 구합니까? 이런 질문. 근친. 근친이라. 근친이라서 안 돼. 바빠요 저분 방송하랴 본인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 것까지 정치권 거 할 수가 없어.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아 저는 여러분이 답답하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답답하대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터졌는데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 중에 압색했잖아요. 맞아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압색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경우가 만약에 조국 장관이었다면 이스탄불 비행기 왜 갑자기 탔대요. 지금 오늘 지금 누가요? MBC 뉴스 나온 거예요. 아 누가 탔냐고. 계속 출근했다더니 해외 출근. 아 그때 이스탄불 갔다고 그게 이스탄불. 정식 휴가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법카 사용. 그랬죠. 오늘 뭐 하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쨌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권 교체 당한 죄, 맞아요.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께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윤석열 총장 내정자 청문회 때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 후보자가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그 변호사 소개한 문제를 녹취록을 틀었을 때 그때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다 뉴스타파를 욕한 죄 저의 경우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에게 사과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그 죄값 저희가 단단히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뉴스타파 후원도 했잖아요. 저도요. 저는 회원이에요. 그러시고 후원해요. 네. 저는 후원하다가 수입이 끊었다가 그 건으로 그때 수입이 없었는데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셨구나.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참 언론이 뉴스타파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부지런하게. 뉴스타파, 뉴스공장, 내 앞에 뉴스자가. 그다음에 민들레, 예. 그다음 새날 다 하죠. 맞습니다. 노영희 TV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비웃으시는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 고발당한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건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들 알아서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실 것 같고 제발 그 프로 고발러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윤리위에도 제소됐고요. 네 맞아요. 예, 그 제명시킨다면서요. 제명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간사님 왜 웃어? 국민의힘은 간사님 웃지 잘 마세요. 들어보세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31일 지도부 또는 과방에 있어서 그것도요. 여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최 의원을 국회윤리 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고. 그것도 네. 저기 전체 하는 도중에 제가 검색해서 떠가지고 보내드렸더니 바로 대응하신 거예요.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고 의원들의 추이를 받았다. 그래서 31일이면 내일입니다. 지도부 또는 과방에 있어서 여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요즘에 제일 회자가 많이 되는 분들이 정청래 근데 위원장. 정청래 의원도 제명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정청래 위원장하고 한수위예요, 우리 지금. 여기 남매님인데 여기 최민희 위원장님이신데 여기가 좀 더 세게 지금 너무 웃지 마요 지금. 아니 근데 저 아주 불쾌합니다.
두 분이 웃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위기가 됐잖아요. 아니, 슬퍼해 주세요. 윤리위원회 제소는 됐지 제명 제소는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청래 의원이 저보다 무섭게 생겨서 그래요. 거기는 청원이에요. 6만 명이 돼가지고. 그래. 청원이 됐어요. 청원 됐어요. 대상이에요. 네. 아, 그래서 윤리위에 제소됐는데 그 사유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은 것이 막말이래요. 그다음에 그 내구조가 이상하다. 내구조가 네네. 이상하다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나이가 몇 살이냐는 최영두 간사가 청문회가 처음이니까 가르쳐가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하냐.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든 건 그 뒤에 벌어졌죠. 이진숙 후보자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그 많잖아가 다 아는데. 그래갖고 와 웃었죠. 진짜 웃긴다. 아니 개인정보는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나이도 사실. 그다음 65 예를 들어 651015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12 여성 남성까지도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 그 뒤가 뒤에 예. 번호가 개인정보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빵 터진 그런 일이라 그걸 가지고 막말이라고 하는 게 웃게 만든 죄예요. 웃게 만든 죄.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막말의 기준을 굉장히 낮췄다 이렇게 나이 생각합니다. 예. 뇌 내구조는요 내구조. 사실 예를 들면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지금 웃고 계신 국힘의원들은 정신 나갔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게 더 심한 말이잖아요. 내구조가 베리 스트레인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막말이라는 건 정말 이 은유적 표현이었는데. 은유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내구조를 다 뺐어요. 저는 저까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후비대는 남겨두고 싸워야지 항상. 그렇죠. 어쨌든 한 명은 보호합시다. 보호를 해야 돼요. 저는 보호해 주세요. 일단 김현은 보호해 주세요. 여기서 선방에서 아니 그러면 이제 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면 우리는 책임 물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민주당 거기는 이진숙을 청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청문위원들을 공격하는 거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죠. 우리 대응하죠.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갔대요. 오늘 되게 지금? 재밌었죠. 왜냐하면 저의 위기를 원래 이게 그 고통은 나누면 반감돼야 되는데 저 두 배가 늘어나고 있어. 예, 200% 됐습니다. 두 분이 웃고 이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고 웃고 모욕하고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냥 나를. 모욕죄를 고소해봐요 한번 그러면.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을 고발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오늘 판결문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요. 네. 500만 원 업무 카드를 네. 500만 원 쓴 사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 누구 벌금이 500만 원 판결이었어요? 나왔어요. 누가? 누구냐면 심원택이라는 분인데 예. MBC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훨씬 약해요. 법인카드, MBC 법인카드.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버스 여수 MBC 대표이사 사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버스 기사 한 분은 800원 때문에 직을 잃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로서 문화방송은 2011년 9월 1일경부터 문화방송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MBC 아카데미도 내부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지침이 있어 법인카드의 개인 용도 사용, 휴일, 휴가 기간 내의 사용은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썼대요. 그리고 직원으로부터 영수증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문화방송에 근무할 당시 실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 안 했다며 안 준 거예요. 똑같죠. 아 그리고 이선희 씨. 가수 네, 이선희 가수 씨가 이선희 씨 법인카드. 제 기억으로 160만 원 사적 유용한 것에 증명. 대한 이게 업무용이라는 증명을 그리고 못해서 벌금 휴일에 받았어요. 자신의 주거지에 빵집, 카페, 식당 등의 똑같네요. 똑같네.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서울 시내 내지 수도권에 있는 백화점, 마트 등에서 마트 20만 원. 식료품, 빵
등의 간식, 음식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을 보고 업무상 목적으로 회사 경비를 주출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 사람은 여수 MBC 사장이었는데 전두환 씨를 또 옹호하면서 옹호해서. 회고록도 막 사서 보라 그러고 직원들을 막 아, 그렇게 저분은 해서. 또 전두환 씨를 옹호까지 네, 했네요. 그래서 12. 해임이 됐어요. 어. 네, 근데 그것도 소송까지 냈는데 패소했어요. 정당하다고. 아니 그리고 5천만 원 토해낸 분도 계시다고 했어요. 그게 그분이 지난번에 예. 그 김재철 사장도 그때 그러지 저기 않았나? 권태선 이사장님 자르고 후임으로 내정된 사람이었어요. 아, 네, 네. 아니 김재철 사장도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는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법인카드 유용해가지고 김재철 사장도 2012년도에 그래서 근데 우리 언제까지 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아, 법인카드 유용으로도 액수가 네. 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군요. 그렇죠. 아.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네. 이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 심원택은 그랬고 김재철 씨는 집행유예 받았다니까요. 아 이진숙 당시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을 변호했다. 아, 변호했죠. 왜냐하면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노조가 밝혀냈는데 이때 MBC 사장을 이진숙 홍보국장이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따라서 사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 스스로 왜 바뀌었냐 본인이. 네, 네. 그렇게 그런 질문들, 의혹들이 의문들이 나오니까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조의 행태를 보고 내가 바뀌었다 세계관이 이건데. 바뀌었다? 예, 근데 그거 아니라고 노조의 봐요. 행태? 저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1986년 네. 그때 그 입사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 상승기였어요. 대세. 87년 유월 노조 운동도 상승기였어요. 그게 대세였기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최문순 사장이 2002년인가 그때 3년인가 사장 되거든요. 2004년 그 즈음에 사장 되고 나서는 최문순 사장 치하에서 언론 노조 그 이진숙 후보가 거의 악마화한 언론 노조 출신의 스타 최문순 사장 밑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해요. 그리고는 정권이 넘어가고 요거가 중요해요. 그때 정권을 뺏겼을 때 우리가 530만 표 차로 뺏기잖아요. 대패를 해서 진보 괴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진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출세를 위해서 개인적인 무엇을 위해서는 진보 쪽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바꿨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2017년 그 청와대 주변 건도 이제 다시 진보의 세상이 온 거잖아요. 적폐청산 분위기에서. 그럼 그때 이제 그 과거에 MBC 내부에서 방송 장악했던 임원들은 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MBC 내부의 적폐청산 분위기에서도 빠져나간 사람 빠져나갔거든요. 이진숙 후보는 감사 대상이었는데 감사 관련 내용 증명까지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전화는 물론 안 받고. 우와, 그런데 대단하네. 그 시기 하얀 코끼리라는 곳에는 전화를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온 전화. 그래놓고 자기가 또 하얀 코끼리 근무해서 돈 받은 거는 또 그 회사 이름도 몰랐다면서요. 이게 헷갈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얀 6천만 코끼리는 자선봉사단체인데 비영리. 비영리 단체. 비영리 자선봉사단체에서 고문을 하면서 6천만 미얀마에 나가지. 자선이 본인을 자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거 투성이였습니다. 예, 그래서 신정아랑 알고 지냈다. 이것도 재밌죠. 아 신정아 씨랑 친했대요. 거기 성북재단. 상임이사가 신정아 씨예요. 그래요? 하얀 코끼리 상임이사가? 네. 그렇고 그게 이제 2012년도에 만들어지는 저 하얀 코끼리가 만들어지는 게 2012년이고 그리고 신정아 씨가 그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서 거의 우리가 진보 개멸이라고 됐던 그 530만 표를 네, 지는 네, 네.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신정아 씨 건이잖아요. 아이고. 근데 그때 2005년도에 선곡재단 네네. 그 큐레이터로 선곡. 활동. 예, 네, 선곡문화재단. 네. 그게 선곡 언론문화재단인데 네, 네. 여기에 또 관여를 해요. 이진숙 아, 씨가 이 사람이? 비상임 이사로 활동을 해요. 그 양지만 쫓아다니는군요. 이 사람은. 거기가 그 저기 보내는 거잖아요. 기자들 연수. 연수 보내도. 야. 제가 어쨌든 저는 그 신정아 씨와 관계된 여러 가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 그 신정아 스캔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 명쾌하고 직진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킨 그 인맥 그러네.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해를 추구하는 많은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저희에게도 이런 인간 군상이 있구나. 신정아 스캔들 때 그때 그걸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신정아 학력 위조로 형 살았잖아요. 이력 위조. 예. 그러니까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가 너무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18770629입니다, 여러분. 18770629 채널 회원으로 가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두 분의 정말 피투성이 용사들을 보고 나니까 피트성이 뭐 피투성이 맞죠 지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좀 못 깨달으시는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이분은 약간 좀 멘탈이 갑이에요, 약간 갑. 아니 막 갑이라기보다 그게 내가 보기엔 좀 아니라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도 내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된것 멘탈 같습니다. 구조가 이상해졌어요. 멘탈 구조가 그게 아니라 공격해 들어오면 더 의지가 이렇게 그래요? 생기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정청래 위원장. 아니 이분도 그랬어요. 그때 아닌데요? 2012년부터 16년도 19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부인하지 마세요. 본인도 좀 제가 그래 분명히 보여요. 경고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더 싸우다간 큰일 난다. 아니 근데 근데 그때는 뭘 그때 몰라서 그랬다니까. 좀 지금도 세게 똑같아요. 그 얘기해주지. 시기랑 비슷하다니까요. 에이 그때는 사실은 침대 세계가 지금 더 세요, 침대 멘탈이. 세계가 결정적이었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나는 추진 세다기보다 의지보다 좀 지금이 이상해진 더 것 같아. 세다니까. 아니 내가 사실 이분을 오래 알고 있었는데 세다기보다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면 뇌구조 이즈 베리 스트레인지. 아니 뭔가 설명하기 좀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스럽게 뭔가 너무 초연해졌다 그러나 초월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뇌구조 이즈 베리 그런 스트레인지네. 느낌이 좀 초연하면 있습니다. 스트레인지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하드해진 거 아니야? 하드.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저는 김영 간사님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37년이죠 정당 생활.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일의 모든 정당 내의 절차, 일의 추진해 나가는 단계적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정청래 위원장의 영도에 묻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김현 간사님의 일을 시켜요 많이. 그런 구체적인 일처리 능력에 묻어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안 버티겠어요. 약간 연약한 척을 너무 요즘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도 가슴이 막 시작은 연약하다. 벌렁거려요. 끝은 창대해요. 아니 정말 진짜 정말 아니 가기를 가슴이 막 돌리잖아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다음에 간사끼리 얘기해도 되는데 꼭 그래서 최영두 간사한테 제가 나오세요 그러고 가서 왜 자꾸 위원장하고 껌껌이 부딪히냐. 하냐 심하다 그랬더니 본인도 수긍하고 그날은 조용히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렇죠. 작업을 해주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어간다고. 네 여러분 오늘 네. 방송 많이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채널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의원님들 응원 정말 해줍시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가열차게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여성 세 분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